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이자 현재는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일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창의 리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문초청 커리어 설계를 위한 특강을 하게 되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꿈 그리고 목표인 지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설 및 환경공학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말씀드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리고 축적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한 저의 어떤 경험들을 짧지만 그래도 밀도 있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카이스트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친 다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5년 동안 수석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연구의 이력, 경력을 이제 쌓기 시작을 했고요. 기회가 닿아서 호주에 있는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즉 UNSW에서 이제 교육자의 어떠한 그 커리어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렉처러로 시작해가지고 시니어 렉처러까지 근무를 하다가 최근 지난 9월에 한국 아주대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계속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대부분 초반 또 중반이실 텐데, 상당히 이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매우 막막하고 좀 불확실하고 또 때로는 두려운 생각도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리고 어떤 길이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일지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정답, 해답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그 길을 설령 가더라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막연한 어떠한 두려움들이 상재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 저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내일 일 당장 모르는 것인데 저도 늘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뭐다 이제는 조금 능동적으로 즐기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주도적으로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작은 팁들을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의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20년 전에 저와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자 또 제 여동생과 남동생의 형제였고,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지나고 나니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 건설기술연구원에 제가 이제 고용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되었었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버렸고, 덩달아서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서 이제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원생들을 제가 이제 좀 받아들이고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지원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좀 평가하고 또 고용하게 되는 약간 준고용인 어떠한 그 경험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20대 중반, 초중반 때 이것들을 다 계획하고 설계했느냐? 물론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지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계획을 했었을까요? 꿈을 꿀 수가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제가 조금 시도했던 바는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스스로를 좀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평가를 해보자. 즉 뭐냐, understanding myself. 너 자신을 알라. 요즘 뭐 나훈아 씨의 새로운 노래, 뭐 테스 형이 요즘 상당히 인기인데 거기도 나오죠. 너 자신을 알아야지 뭔가를 또 좀 뭐랄까 인생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셀프 어세스먼트, 자기를 좀 냉철하게 잘 파악을 하고 나아가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셀프 포지셔닝이 조금 중요한 덕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뭐 테드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grit, 즉 뭐냐,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그릿인데, 즉 뭐냐, effort is the secret ingredient to success. 즉 뭐냐, 성공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꾸준한 노력만이 가장 확실한 어떤 성공의 보장수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셀럽들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뭐 겉모습을 보면 뭐 상당히 잘 치장돼 있고 뭔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뭐 어려움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성공은 그 과정에서 부단한 게 많은 어떤 시행착오, 노력, 그 다음에 실패, 이런 것들이 쌓여진 상태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거를 뭐 100% 제가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20대 때 꿈은 이렇게 좀 뭐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좀 당돌하게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 이런 뭐 약간 시빌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선택해서 그런지 몰라도 연구도 좀 경험을 했고, 또 이제는 뭔가 어떤 저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비전을 좀 세상을 위해서 이롭게 쓰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어떠한 좀 약간 뭐랄까 어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떠한 그 저의 20대 때의 꿈이 현재의 모습과 이렇게 약간 좀 괴리가 또는 그 갭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만한 나이대에 카이스트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그때 한참 이제 소개가 되고 있었던 MBTI라는 어떤 Personality Assessment Evaluation 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한번 수십 개의 문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답변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을 일단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일단 나누죠. external extroversion이냐, introversion이냐, 그 다음에 sensing이냐, intuition이냐, 그 다음에 thinking형이냐, feeling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 다음에 judging형이냐, perceiving형이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2의 4승이 되다 보니까 16개의 어떤 뭐 카테고리로 이제 약간 사람들을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딱 이 16개로 다 인생을 뭐 규정짓거나 나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어떠한 좀 객관적인 오브젝티브한 어세스먼트 툴들이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런 어떤 MBTI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ESTJ라고 나왔었어요. 20년 전에도 ESTJ고 제가 최근에도 다시 해봐도 이 ESTJ라는 것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시간에 따라서 time changes, people changes지만 그렇게 이 MBTI라는 것이 아주 뭐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또 어세스먼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들을 좀 잘, 좀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좀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TJ는 뭐다? Extroverted, Sensing, Thinking, Judging. 즉 뭐냐? 좀 뭔가 이제 외향적이고 당연히, 그리고 좀 직관에 좀 많이 이제 감정적인 것들 좀 있는 편이고, 직관하고 또 판단을 내리면서 판단을 좀 좋아하는 어떤 그 외향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군인이라든지 뭐 리더, 뭐 판사, 뭐 경찰, 뭐 이런 걸로도 좀 잘 직업군으로도 좀 약간 추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네, 이게 제가 2003년에 이제 제가 22살 때 이제 했던 결과네요. 그래서 ESTJ라고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이제 분석은 저의 이 MBTI 그 성향이 대부분의 저의 어떤 카이스트 선후배들이나 친구들의 어떤 그 타입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 심리상담소나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많은 수의 카이스트 학생들은 내향형이고 직관형이고 사고형이고 인식형입니다. 즉, 이 사고형인 거를 제외하고는 저랑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학창 시절 특히 학부 때 약간 좀 나는 왜 조금 외로울까? 왜 나는 이 똑똑한 그다음에 브릴리언트한 내 친구들과 약간 좀 관심사나 어떤 인생의 추구 방향이 다를까? 내가 대학교를 잘못 왔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MBTI를 통해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다수의 저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하고 저의 성향이 그냥 달랐던 것 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어떠한 성향, 성품, 그 다음에 지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뭐다? 이제 스스로의 어떠한 장단점들을 파악하고 그거를 뭐다? 이제는 좀 뭐랄까요? 꾸미고 그 다음에 포장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자기 자신을 셀프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의 한 일환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 화면에 보여져 있는 브랜드들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첫 번째 애플은 뭐죠? 당연히 맥, 그 다음에 뭐 아이폰, 뭐 스마트 기기의 뭐 선구자. 구글은 뭐 정말 이제 인터넷을 지금 이제 뭐 평정하고 있는 이제 엔진이고,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삼성 있죠. 삼성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파란색, 뭐 반도체, 그쵸? 뭐죠? 그 다음에 저 때는 이제 애니콜이라는 핸드폰으로 시작했지만 요즘은 이제 갤럭시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상이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을 접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는 뭐다? 개인도 자기를 브랜딩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종합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들을 이제 설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만,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피라미드라는 어떠한 그 어세스먼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래서 크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image, skill, behaviors, reputation, drivers, and values.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가 라는 나의 이미지. 나는 파란색 옷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헤어스타일은 이런 게 좋다. 나는 목소리 이런 게 좋고, 나는 뭐 남들이 장이란이라는 사람을 인식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떠한 뭐 외향을 떠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정말 자기 스스로를 가꾸는 것도 되게 이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스킬, 나의 능력, 나의 강점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아쉬울 때, 뭔가가 아쉬울 때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남들이 나를 찾을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사회 같은 걸 많이 시킵니다. 왜?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진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떤 면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줄 때 내가 상당히 보람을 느끼느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스킬들에 다 여러분들이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ehaviors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패턴, 어떠한 성향이 어떠냐, 그래서 역동적이냐, 아니면 나는 꼼꼼하냐, 나는 지구력이 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즉흥성이나 나는 직관이 좋은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이제 reputation이죠. 나의 평판.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중요한 시대다. 왜냐, 요즘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거의 이제 그 peer reputation이라는 걸 다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을 하든 어떤 아카데믹의 길을 가든 리서처의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잡 어플라이를 했을 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다 어쨌든 조금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 홍아무아무개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은 학창 시절 때 어땠나요? 아니면 평소에 어땠나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상당히 뭐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퓨테이션 관리도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또 간접적으로 물어볼 또는 알 수 있는 소스들이 워낙 많습니다. 요즘은. 다섯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스죠.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가장 좀 즐거운 동기부여가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지금 그 과목 수강을 할 때도 우리 건설및 환경공학과에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이 서브젝트를 할 때 내가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매번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는 과목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과목은 조금 필수 과목이라서 드랍은 할 수는 없겠고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책장이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흥미가 안 난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또는 관심 있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 시절 때 제가 이제 뭐 대학원 진학하면서 지방공학 과목을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유독 소일 메카닉스 뭐 이런 지방공학적 서브젝트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은 좀 그런 어떠한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할 때도 좋은 것들을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value입니다. 나의 주요 가치가 뭐냐, 나의 종교적 가치, 나의 어떤 사회적 가치,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가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나는 뭐 정말 야망이 커서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정말 나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뭐 이런 여러 등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방향들이 또 조금씩은 베리에이션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퍼블릭 프로파일을 좀 잘 관리하는 거를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퍼스널 레주메, 이력서죠. 이거를 제가 한 2006년경부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포맷에 맞춰서 뭐 그냥 뭐 경력이나 뭐 학력, 뭐 약간 실적들 뭐 적어보니까 6페이지 채우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14년이 지나 있는 지금은 그게 이제 한 28페이지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력서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거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했더니 저 스스로를 조금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좀 자료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요금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 뭔가 여기에 조금 더 내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어떠한 이펙티브한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요즘 뭐 여러 온라인 툴들이 많죠. 소셜 미디어도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정제된 언어로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프랙티스 연습들을 해왔던 것 같고, 뭐 당연히 저도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SNS 저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SNS들이 뭐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항상 명심하세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평판, reputation, 앞서 말씀드렸던 외부 reputation에 영향을 줍니다. 왜? 요즘은 다 검색이 돼요. 구글 검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인지 아니면 어떠한 말들을 남겼는지 뭐 그런 것들이 요즘은 다 또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항상 좀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의 어떤 그 외향적인 성향, 그 다음에 약간 그 매니징, 그 다음에 어떠한 저지먼트를 좋아하는 어떤 이 성향이 건설 및 환경공학과의 주된 펑션인 이 지구를 가꾸고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어떠한 이 행위들하고 상당히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뭔가 새로운 어떤 분야들을 개척하는 데에서도 저희 건설 및 환경공학과, 특히 뭐 우주나 우주공간이나 행성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건설 및 환경공학과 1차적으로 항상 진출을 해야 되는 그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떠한 그 관심을 크게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그냥 뭐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뭐 구조공학, 구조역학, 뭐 철근 콘크리트, 집안, 소일 메케닉스, 뭐 교통공학, 환경, 수문학, 수리학 뭐 이런 것들만 다루는 것이냐? 아닙니다. 요즘의 건설 및 환경공학과는 거기에 더 플러스 여러 가지 뭐 재료적인 측면, 그래서 뭐 화학이나 지질학, 요즘 이제 경제학까지도 다 여러분들 좀 필요한 어떤 그 복합적인 어떤 언더스탠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사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예전에는 단순히 urbanization, 그러니까는 그냥 civilization이나 urbanization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사회가 건설 및 환경공학에 요구하는 것은 환경, 즉 environment하고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도 요즘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vil engineers are key for sustainable solutions. 그러니까는 앞으로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균형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어떤 개발,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및 환경공학이 차지해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떠한 그 길들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는 보통 대부분 Fundamental한 Mathematics나 Physics 위주의 어떤 knowledge가 있으면 충분히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이제부터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Computational Methods, ICT, 그다음에 당연히 비즈니스하고 법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이해도 폭넓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점점 이제 도시 개발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냥 뭐 황무지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뭐 주된 시빌 엔지니어의 업무였지만 요즘 뭡니까? 기존의 도심을 재생산하거나 재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항상 모든 어떤 경우에 인접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그 관련된 어떤 재산법 또는 어떤 도시 개발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 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도 어떤 시공법이나 어떤 공법, 그 다음에 어떤 설계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에 맞지 않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채택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스탠다드라든지 뭐 팔러시, 법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어쨌든 엔지니어링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루을 수 있는 기술이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관념, 특히 이제 버젯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외한이 돼서는 성공적인 엔지니어링이 되기는 이제는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그 서스테이너블한 디벨롭먼트를 위해서는 뭐냐면 저희가 시빌 엔지니어링이 새로운 재료에 대한 어떤 이해들, 다음에 새로운 재료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시를 해줘서 이것들이 기존의 어떠한 그 좀 비환경적인 어떤 재료들과 충분히 차별성이 있고 앞으로 인류와 자연, 그다음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설 및 환경공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래서 어떤 기후 변화나 뭐 재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요즘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증대로 인해서 많은 심각한 이제 뭐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이제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상 기후들이 뭐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비가 내리는 게 아니 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뭐 가뭄이 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어떠한 지방공학적인 어떤 재해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 그래서 토양 침식이라든지 뭐 이런 대형 홍수로 인한 어떤 산사태라든지 어떤 구조물 붕괴 뭐 이런 거. 그래서 재작년이죠. 일본에서도 실제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른 요 강에 제방이 무너져서 한 수백 명이 이제 죽거나 다치는 어떠한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라오스에서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건설 중이었던 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전 지구적인 어떤 이슈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사막화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막화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토목이나 건설환경공학에서 할 수 있는 분야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시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인데 토목공학적인 관점, 건설 및 환경공학적인 관점에서 사막화를 이해해 보니까 사막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토질력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떤 흙의 입도 분포가 균등한 분포에서 샌드하고 실트하고 클레이하고 균질하게 있는 집안에서 점점 뭐랄까요, 클레이 함량은 확 낮아지고 샌드만 남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침식이나 이런 침식이 악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흙에서 클레이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뭔가요? 특히 표층에서 클레이는 점착력, 코이전이라고 하죠. 점착력이 있죠. 이 점착력으로 인해서 뭔가 좀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좀 저항할 수 있는, 침식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막 지역의 흙들은 뭡니까? 점토가 없다 보니까 조금의 외력이 와도 그냥 쉽게 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흙에 점착력을 복원을 시켜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가 실제로도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에서 여러 이제 그 대규모 식생 사업들을 통해서 사막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어떠한 식생 조림 사업들이 다 대부분 실패한 걸로 요즘 보고가 되고 있어요. 왜? 집안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무작정 나무만 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오히려 바람이 불 때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해가지고 주변에 오히려 터뷸런스, 와류를 더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집안에 대한 보강이 없으니까 오히려 흙이 더 여기서 더 많이 깎여 내려가지고 흙도 유실되고 뿌리가 드러나니까 식생들도 다시 말라 죽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 확산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막화 지역에 우리가 집안의 코이전, 점착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어떠한 저희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건설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건설 재료가 시멘트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멘트가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한 0.9톤의 CO2가 발생되고 그 양이 전 지구의 CO2 발생량이 한 8%까지 차지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후 변화에도 우리가 기여를 하고 싶으면 이런 어떤 고 CO2를 발산하는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또 우리가 좀 찾아서 조금 보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또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죠.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재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미생물 기반 바이오폴리머 연구를 하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미래의 어떤 황폐화된 토양을 다시 복원하거나 아니면 사막화를 확산을 좀 약간 방지하는데 여러 가지로 저는 사용되고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시간 들어주셨는데요. 마치면서 뭐 몇 가지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준비합시다. Be prepared. 그래서 뭐냐?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스스로 셀프 어세스먼트를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는 걸 제가 권할게요. 그래서 왜냐? 너 자신을 아는 게 일단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열정과 어떠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통찰력 또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 때 특히 많이 좀 함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다학제간 연구는 거의 기본이고 나아가서 이제 점점 이제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떠한 그 cultural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한 이해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 때 저희 학과 과목들 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응용화학과 그 전에 저희 때는 이제 네, 응용화학과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공학과의 어떤 과목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게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상당히 많은 저의 연구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여러분들. 이 경험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시식하시는 것처럼 조금씩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창 시절 때 뭐 배낭여행, 어학연수, 그 다음에 학부 연구생,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삼성건설 인턴 사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이거는 나하고 맞고 요건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어학 능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어떠한 그 linguistic 스킬들을 이제 필수로 갖추셔야 되는데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영어여도 여러분의 어떤 의사, 여러분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명확하게 전달시킬 수 있는 스피킹하고 라이팅 스킬에 특히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당연히 혼자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 이제 개체들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야 되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콜라보레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들, 소통의 어떤 스킬들 여러분들 함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디자인하시고 그때그때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거나 매니지먼트하는 스킬을 키우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 give it your all.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edo if necessary. 즉 뭐냐면 잠깐의 어떤 실패나 좌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ignore giving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그 다음에 성실하게 그 다음에 즐겁게 가시면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take time to do it right. 이렇게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면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작은 경험들 또는 작은 성공들이 열심히 시간에 따라서 축적, 인테그레이션이 되면 결국에는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라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신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된 질문이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학생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앞으로의 미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